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윤 전 대통령 인수위에 파견됐던 국토부 공무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특검은 당시 인수위가 고속도로 종점 변경에 개입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 수사관들이 다시 국토교통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은 윤석열 전 대통령 인수위에 파견됐던 김모 과장이었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입니다. 앞서 고속도로 사업 실무진이었던 국토부 김모 서기관은 최근 특검에 2022년 인수위가 출범하고 얼마 안 된 시점에 인수위에 파견된 김 과장이 자신에게 연락해 강상면 노선안을 검토하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 서기관은 2022년 3월 말에서 4월 초 무렵 용역업체 관계자들을 만났는데 이후 용역업체는 2주도 지나지 않아 강상면 종점안을 대안으로 내놨습니다. 김건희 씨 일가 땅이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종점 변경안이 부상한 배경에 인수위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조만간 김 과장을 불러 실제로 종점 변경을 검토하라고 했는지, 그렇다면 윗선은 누구인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양평 고속도로 의혹이 불거진 윤석열 정부 2년 차에 김 과장이 비판적인 전문가들을 회유했다는 의혹도 함께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해 석고문 사업비에 대해서 도로공사 다시 검증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사업비 검증해보시려면요? 그냥 공식적으로 말고 비공식적으로. 김 과장은 최근 MBC와의 통화에서 당시 김 서기관을 알지 못했을 뿐더러 인수위 합류 시기도 김 서기관이 자신의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인 2022년 4월 5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공식 합류 전에 출장 형태로 인수위에서 일을 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이 해당 노선의 종점이 강상면으로 변경된 것은 윤석열 인수위에서 내려온 지시 때문이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래 이 고속도로의 종점은 양평군 양서면으로 설계돼 있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종점을 강상면 대안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강상면은 김건희 씨 일가의 땅이 몰려있는 곳입니다. 윤석열 인수위는 2022년 3월 18일 출범했는데 국토부는 약 열흘 뒤인 3월 29일 용역업체 2곳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특검의 압수영장에 따르면 국토부와 용역업체의 계약 체결 당시 국토부 담당자는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을 제시해주면 용역 계약 수행의 편의를 봐주겠다고 업체 측에 제안했습니다. 이후 용역업체는 단 한 차례 강상면 현장 조사를 했고 계약 체결 열흘 뒤인 4월 11일 강상면 종점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특검은 이 같은 과정의 배경으로 인수위 측으로부터 국토부에 종점 변경 지시가 내려졌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지지부진했던 수사가 윗선으로 향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특검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에게 피의자 신분을 적용하고 있지만 아직 대면 조사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2022년 3월 29일 윤석열 당선인 시절이었는데도 국토부 공무원이 먼저 움직였다면 누구의 지시였을까? 당선 이후 취임일인 5월 10일까지는 정권 인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초대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되는 원희룡 전 장관이었습니다. 원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뒤 노선 변경 발표로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양평군이 먼저 요청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것은 양평군 지역사회에 일치된 의견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2022년 7월 국토부가 노선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자 양평군은 기존 원안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해 문건으로 회신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자 원 전 장관은 용역업체가 노선 변경안을 먼저 제안했다는 취지로 해명합니다. 그래서 양평 군민들의 절대적인 요구를 반영을 해서 타당성 조사 영향을 받은 이 전문 과학기술자들이 노선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대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용역 조사를 했던 업체도 국토부와 사전 조율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의 의견 교환이 전혀 없었던 거지. 저희가 이제 그런 의견을 받을 필요도 없고요. 우리는 이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한 겁니다. 하지만 최근 국토부와 용역업체를 압수수색했던 특검의 영장에 따르면 특검은 원전 장관과 용역업체의 해명을 모두 거짓으로 판단한 겁니다. 스트레이트는 인수위원회 시절 국토부에 노선 변경을 지시했는지 묻기 위해 원전 장관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걸 이제 이 사건이 이제 양평고속도로 사건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네. 김건희, 그러니까 윤석열이 당선되고 김건희가 가장 먼저 개입한 국정농단입니다. 예. 왜냐하면 인수위 시절에 예. 3월 말에 지금 지시가 내려갔다고 이제 예, 그렇죠. 보도가 네.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수사가 제가 생각하기는 한 30% 정도 됐다 예. 이렇게 보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왜 됐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수사가 왜 30%밖에 안 됐다고 보이는 게 예. 저는 이 중간에 지시자는 원희룡이라고 보는 게 예. 원희룡이 2022년에 윤석열 캠프에서 뭐 정책본부장 하면서 예. 본인이 대장동 1타 강사를 자임했어요. 당시에. 예. 그렇죠. 예. 예. 그 이후에는 장관이 되고 나서는 예. 양평 1타 강사라면서 현직 장관이 뒤에다가 칠판을 두고 막 설명을 하고 예,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를 예, 했잖아요. 예. 그리고 대통령실에 700-8080 전화에 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이 수차례 전화한 사실이 지금 드러났습니다. 예. 근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직접 지시를 당연히 못했을 테니까 예. 원희룡 장관은 그때 당시 그 인수위에도 있었거든요. 예. 아마 수사는 어쩔 수 없이 원희룡, 예. 그 다음에 김건희, 윤석열 향해서 가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원희룡 장관도 하여튼 주요 수사 대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네, 거예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예.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예. 제가 이제 요거는 보도는 하지 않았는데 예. 제가 이제 김건희 일가 양평 땅 재산은 125억 원 정도 된다. 최소한 잡았을 때요. 2023년 7월 기사예요. 예.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를 도와준 감정평가사 있잖아요. 예. 그분들을 감정평가사 협회에서 적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건희의 그 필지들이 있으니까 예. 누가 검색해 봤나를 협회에서 조사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협회에서 이걸 어떻게 이 사람들을 적발했지? 예. 알고 보니까 국토부의 과장이 감정평가사협회에 전화한 겁니다. 적발하라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 예. 그러면 국토부의 과장은 정말 그냥 자기가 호기심에 이건 누가 도와줬을까 이게 아니잖아요. 예. 저를 도와주신 감정평가사 분은 예. 징계를 당했습니다. 그래요. 당시에. 그리고 제가 여기를 양평 수사 그러니까 기사를 쓰다 멈춘 예. 이유가 한 달 반 후에 예. 저희 집에 예. 검찰이 들이닥칩니다. 그러니까 예. 제가 이제 더 이상 당장 이제 제가 수사 대상이 되고 예. 압수수색을 받은 상황에서 양평 한참 기사 쓰다가 예. 멈추게 되죠. 그럼 원희룡 전 장관을 주목하는 이유는 이 국토부 방금 말씀하신 그 케이스도 있군요. 네. 깊이 연결돼 있을 것이다. 저는 그때 예. 백방으로 알아봤죠. 이거는 분명히 장관의 지시였고 왜냐하면 국토부의 공무원 과장이 예. 4급 과장이 그럴 뭐 아무 이해관계 없이 그럴 리는 협회 없죠. 전화를 해가지고 그걸 적발해내라고 하는 게 예. 일선의 지시 없이는 안 돼.